아니 일단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이과는 초중. 고용서가 있고. 응? 응. 초중고 다 해요? 우리 초중고 다 해. 쌤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나도 몰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돌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아 그런 거는 신경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일 업무만으로도 바쁘시고 응? 블랙카드로 하실 일이 많아요. 저런 그렇진 않은데 중간에 삥땅 칠 수 있잖아요. 저런 빙다. 자 오늘 별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어. 우리 벌써 거의 다 끝났는데? 잠깐만. 따라잡아야 돼. 따라잡아야 돼. 오늘 끝나야 돼요. 화이팅! 할 수 있어. 미안해. 저 클리닉실이지만 클리닉이라도 저쪽에서 공부하면서 삼가는 클리닉실. 화이팅. 화이팅! 자, 1274번. 자, 요거를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시간은 평균이 48시간. 그쵸? 48시간.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 이게 뭐예요? 봉사 시간이에요. 봉사 시간이 지금 평균 표준 편차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좀 많다는 얘기고요. 48시간이 지금 평균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X가 58시간 이상 하는 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은 58시간 이상일 확률 요거 구해주는 거니까 뭐야? 이거 그냥 Z값이 1이죠. 그렇죠? 그래서 0.1587 답이 그냥 2번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되게 쉽지? 갑자기 확 쉬워졌죠? 자, 그러면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걸로 좀 가봅시다. 자, 1283번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좀 헷갈리면은 앞에 있는 거 한두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별로 헷갈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맞아. 돌리네요. 창문을 좀 열까? 그지? 추워. 여기 예보도 저희는 얼어 죽어있어요. 저런. 저번에도 저희는 가장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저런. 감기 안 걸렸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런. 안 돼. 그쵸? 28 이하이거나 3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2잖아요. 그러니까 Z값으로는 1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해당 별량 X값을 Z로 바꿔놓기만 하면은 확률 구하는 거는 참 일도 아니죠. 자, 수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안에서 보면은 Z값이 편차빵이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요. 그럼 32는 편차가 2니까 표준 편차 2로 나누면 1. 28은 편차가 마이너스 2니까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1. 그럼 어차피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13이라서 얘가 0.1587이구나. 그쵸? 요게. 그래서 그런 게 2배 돼요. 그래서 0.3174. 그렇죠. 그래서 31.74%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되게 별로 어렵지 않지? 그죠? 이게 터프라니. 자, 그러면은
인원수 구하기. 자, 1284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어느 도시의 고등학교 학생 5,000명이에요. 전체 학생 수가 5,000명입니다. 자, 그때 수학 성적이 평균이 60이고요. 그죠? X의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균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 학생 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X가 80 이상일 비율, 확률이 비율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전체 인원수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왜냐면 얘가 NS분의,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 입장에서 봤을 때 NS분의 X가 80 이상인 인원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X가 80 이상일 확률이면은 Z로 환산해서 봤을 때 2죠. 그러니까 이것만 넣고 오면은 Z가 2 이상의 확률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Z가 2 이상일 확률 0부터 2까지가 0.4772. 아, 0.028이구나. 그래서 얘는 전체 5,000명에다가 2.28%를 곱해주면은 그냥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3개 곱했으니까 5 곱하기 22.8. 그러면은 114가 되겠네요. 80점 이상인 학생은 114명이겠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딱 114명이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계산상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 오차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오차밖에 안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효용 가치가 크다라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은 1288번 한번 풀어볼게요. 1288. 한참 넘어갔어. 82고 8 차이 나는 거 찾아야 되는데 5였으니까 1.6? 네. 그래서 0.45? 아니. 그치, 그냥 0.45지. 얘만큼이 24명이고 전체는 이만큼이고 여기다가 0.45를 곱해주면은 오케이. 응? 이거 외우는 거예요. 어떤 거? 이거 하는 법. 하는 법? 이런 거. 네. 뭐냐? 이런 거 따른다고 한다. 표준 분포 하기 이거 막 저거 외우는 거. Z는 X 빼기 M. 외우는 거냐고? 네.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럼 어떡해요? 체화를 시키는 거지. 최어가 근데 외우는 거잖아요. 암기랑 체화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둘 다 기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지만 암기는 저게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쓰는 게 외우고 있는 거고. 근데 수능 쓰는 게 겁나 많잖아요. 수원 수학 포함하면은 응. 그거를 한 개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가 안 나오는 게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우고 있으면은 내가 시험장에서 걔를 유도해낼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수족처럼 다루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혹시라도 그게 순간 생각이 안 나더라도 아,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하고 그 자리에서 증명을 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매번 증명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 쓸 수 있어. 그럼 저건 어떻게 해요? 저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거 표준화 작업 자체가 그냥 Z 개수가 시그마 개수라고. 그래서 시그마 개수인데 그 밑에 써 있죠. X는 M 플러스 Z 시그마. 저거를 그냥 Z 눈으로 바꾸는 것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Z가 뭐예요? Z가 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시그마 개수야. Z가 시그마 개수라고요? 어. 시그마 개수를 주는 거예요? 시그마 개수가 얼마일 때가, 그러니까
Z가 2.0일 때까지 확률이면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2배수만큼 벌어진 부분의 넓이가 0.48로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정규 분포는 시그마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규 분포표? 시그마랑? 관련이 있지. 그 시그마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니까 시그마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시그마 개수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별량값들을 그쵸. 그러니까 80이라는 게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로 몇 배수냐. 그죠. 딱 그것만 알고 있어도 몇 배수인지만 알고 있으면은 넓이가 다 나오더라. 자,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분에 넓이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정해 놓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24명인 거잖아. 90점 이상이. 얘니까. 응. 5.4로. 얘는 해서 24가 나와야 돼. 그럼 24를 0.45로 나누면은 2,400을 4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전체 인원수가 나오게 되겠지. 이걸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거는 얘가 남아요. n이 수가 안 됐었어요. 아, 23하면 0.45가 아니고 0.05지. 그치, 그치. 점점에서 빼야 되죠. 0.5 빼지. 왜냐면 큰 쪽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24명의 20배. 486. 그쵸. 그래서 전체 인원수가 480명.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90점 이상인 학생이 24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Z로 환산하면 0. 8 갖다가 5로 나누면 1.6입니다. 그래서 0부터 1.6까지가 0.45니까 요 비율은 0.05네요. 그렇죠? 그럼 24명이라면 아니 n분의 24가 지금 0.05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가 n분의 24. 그죠? 따라서 n은 480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480에다가 확률 x가 74에서 82까지 인 걸 봐주면 되는데 73면 또 8 빼는 거네.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0.45예요. 그래서 얘는 480 곱하기 0.45 그냥 24에 9배도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216명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2번. 그죠? 크게 어렵지 않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유형 12번으로 좀 가볼게요. 유형 12번은 뭐 딱히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서 얘는 뭐 다를 게 없는데 그냥 한 문제만 직접 좀 풀어봅시다. 아, 근데 이게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1292번 이것도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다 했네 거의 다. 오케이, 그죠. 요거 곱한 거 더한 다음에 근데 이거 여기서 계산 실수했네. 30, 40분, 80분에 80분에 30분. 맞죠? 맞아. 오케이. 그게 맞네. 그죠?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 그래서 지금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다 지울게. 뭐 정규화 작업까지도 표준화 작업까지도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표 볼 줄만 알고 표준화 시키는 것만 제대로 쓸 줄 알면 끝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케이, 끝났다. 나머지 숙제로 그러시지 않겠죠? 나머지는 숙제. 아, 근데 30분이면 이거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와, 잘했습니다. 이거 채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소금 있어. 아, 그래? 오케이. 근데 왜 이건 1등도 없어? 그 뒤에 추정이 붙어 있어요. 추정 뒷부분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응? 아, 했어? 어우. 잠깐만. 이야, 잘한다. 아하하하하. 조건부 확률. 아니 이거 뭐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하하하하. 자, 문제가 지금 시장까지 거리로 정규분포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가 자가용으로 간대요. 이게 뭐예요? 2,000m 이상인 고객들 중에서요. 그 중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그게 지금 0.15고요. 그 다음에 2,000m 미만인 사람들 중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5%라는 거예요. 5%. 자, 그러면은 문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조건부 확률을 다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일단 결론을 써놓고 들어가야 수월해요. 그러면 자가용을 이용한 비율 분의 2,000m 미만이면서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에다가 2,000m 이상이면서 자가용을 미만이면서 자가용을 이용할 비율을 구해주면 되겠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원래 2,000m 미만인 사람이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과, 왜냐면 2,000m 미만 이상이
해석이 기준이잖아요. 이상 미만이. 이게 선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상이면서 자가용을 이용할 비율 분의 미만이면서 자가용을 이용할 비율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냐? 잠깐만.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2000m 미만이면서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은 2000m 미만일 확률에다가 2000m 미만인 사람 중에서만 자가용을 이용할 비율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미만이면서 자가용을 이용할 비율이 나와 있죠? 그럼 2000m 미만인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그게 정규분포로 구하는 거야.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상의 확률에다가 이상이면서 자가용을 이용할 비율, 그 다음에 미만 곱하기 미만일 때 자가용을 이용할 비율,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되게 잘 푼다 진짜. 이거 1차로 나오긴 했는데요. 약간 모르겠어요. 응? 약간 모르겠어요. 좀 이해돼요? 이해는 되는데요. 맞지? 그러면은 일단은 2000m 이상일 확률이 얼마지? 그게 안 보여줬어요. 그게 안 구해주면 안 되지. 그게 지금까지 한 건데. 네? 그게 지금까지 한 거예요. 거기에 조건부 확률을 덧대는 것 뿐이야.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쓰기가 지금 안 돼요. X가 시장까지 거리죠. 네. 평균이 1740, 표준 편차가 500. 그럼 2000m면은 Z값만 구해주면 돼. 200이 있는데. 그래서 260을 표준 편차 500으로 나누면, 네. 그치?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야지. 100분의 51. 그치? 뭐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눈치 빠른 경우에는 이것만 딱 보고 0.5이네. 이렇게 눈치채는 경우들도 많지. 왜냐면 개패가 안 나와 있으니까. 괜찮을까? 그러니까 2000m 이상일 확률이 30%예요. 미만이 70%. 그쵸? 그쵸? 괜찮을까? 네. 오케이. 30%랑 그치, 그치? 더하고 하는 거군요.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000m 이상의 확률과 2000m 미만의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건데, 표준화 시켜보면은 얘는 편차 260을 표준 편차 500으로 나눈 거죠. 요게 지금 0.52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단하고 나와 있는 거, 지금 표준 정규분포 표는 얘 하나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죠? Z값 0.52. 그러니까 야, 얘가 지금 0.5이구나. 그죠? 얘가 지금 0.2구나. 한마디로 2000m 이상인 고객이 30%고요. 2000m 이하인 고객이 70%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미만인 사람이 70%고요. 미만인 사람 중에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이 5%, 이상인 사람이 30%, 그 중에서 자가용이 15%. 얘도 마찬가지로 0.3 곱하기 0.15예요. 그럼 분모 문제에다가 1000 곱할까? 아니 그냥 이거 0.05로 약분하면 얘 3으로 나오죠? 얘 1로 나오고 얘도 3으로 나오고. 그쵸? 그럼 10만 곱해주면은 7 더하기 3, 3은 9 분의 9 나오죠? 16분의 9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분의 9가 나오면 안 되잖아. 미만이구나. 미만 7이네. 미안 7. 16분의 7. 그렇죠? 그래서 16분의 7이 답입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형 13번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유형 13번도 이게 왜 또 나왔지? 1297번만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1297.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규분포는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나면은 틀릴 게 없어요. 진짜로. 육 차이고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Z
값이 그죠? 3. 청군이 9니까 오케이. 너무 쉽지? 뭔가 불리한 아니야, 알았어. 다 풀었네. 어우, 90입니다. 7번에 4번. 오케이. 그죠? 뒤에 가니까 더 쉬워지죠?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적응만 되고 나면은 정규분포는 진짜 틀릴 게 없어요. 해석만 잘 되면. 근데 그 해석이 어렵게 좀 문제를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끝판왕이 추정이고요. 추정이 진짜 많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997이 평균이잖아요. 997. 그죠? X 놓고 본다면 평균이 997. 표준 편차는 지금 몰라요. 그쵸? 근데 991 이하일 확률이 지금 0.028. 그죠? Z만 보면 돼요. Z만. 그 Z 본다 그랬을 때 0.028이면 당연히 Z값 2로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지금 6 차이 나는데 표준 편차 2배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그냥 3인 거가 바로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1000g 이상의 확률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Z값으로는 그냥 1이죠. 그래서 여기가 0.3413이니까 0.1587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계산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수식적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프가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수식 연습은 하긴 해야 돼요. 나중에 어차피 추정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정규분포 하나밖에 없는 걸로 갔는데 이제 정규분포가 2개가 섞여서 나오는 문제 유형 14번으로 가봅시다. 결국엔 뭐 그냥 Z값만 보는 거라서 저기 129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1200 그죠? 그냥 Z값만 보면 되는 거니까. 예. 오케이. 그게 자, 그래서 나는 보통 어차피 표준화 시키면 다 그래프 똑같아지잖아요. 두께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난 여기다 X, Y, Z 그냥 다 쓰는 편이에요. 하나에다가. 어차피 한 그래프로 갈 거니까. 자, 그러면 X는 국내 본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국내 본사. 얘는 평균이 680이고요. 표준 편차가 40이에요. 그 다음에 해외지사. 해외지사는 평균이 720이고요. 표준 편차가 30이에요. Z는 뭐 안 써도 되죠. 왜냐면 이건 무조건 0일이라서. 자, 그러면 국내 지사에서 740점 이상일 확률. 지금 얘로 놓고 보면 여기가 평균 680, Y로 놓고 보면 720이에요. Z로 놓고 보면 0이죠. 그러면은 국내 본사에서 740점 이상 나올 확률이 지금 P1이래요. 해외 지사에서 입사시험이 A점 이상일 확률이 P2인데 P1과 P2가 지금 똑같대요. 둘 다 이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로 놓고 본다면 X가 740점 이상의 확률 P1과 Y 해외 지사가 A점 이상의 확률이 똑같다. 당연히 Z값이 똑같겠지. 괜찮죠? 그래서 그냥 같은 데다가 보면 돼요.
같은 데다가. 그러면은 Z로 환산했을 때는 60을 40으로 나눴으니까 1.5네요. 그럼 얘는 뭐겠냐 이거예요. 720에서 표준 편차의 몇 배수가 되냐. 750. 저런. 아닌데. 근데 맞았어. 확실해졌어요. 맞아요. 똑같이 이걸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면 어차피 그 평균 표준 편차가 중요하진 않죠. 어차피 비율은 그러니까 비율이 1.5 해가지고 맞아. 때문에 그냥 똑같이 가는 맞아. 그냥 1.5배니까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1.5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720에서 30의 1.5배 45.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핵심은 Z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우, 잘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720에다가 45를 더한 거니까 765로 나오게 됩니다. 765. 자, 잠깐 이걸 수식으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수식으로. 얘네 둘이 똑같아야 돼요. 자, 이거를 표준화 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별량을 평균 빼고, 그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평균이 680이구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럼 양변에 똑같이 680 빼고 4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얘는 어차피 Z가 된 거예요. 요거는 계산하면 60을 40으로 나눴으니까 1.5가 되는 거고. 그쵸? 같은 건데 그래프상에서 보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보는 거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Y에서 720 빼고 표준 편차 30으로 나누는 거, A에서 720 빼고 30으로 나눈 거, 그게 지금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Z니까 요게 1.5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A에다가 720 뺀 게 30 나누기 1.5면은 720에 30에 1.5에 더한 거. 그래서 765. 오케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추정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없으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는 거. 그죠? 쓰는 거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형 15번도 한번 가볼게요. 유형 15번은 1305번만 좀 풀어봅시다. 1305번. 오케이. 잘했습니다.
두 개 따로따로 놓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두 개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프가 더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엑스 얘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응? 완전 다른데? 생각이 안 나요. 응. 이거 얘인 얘인 거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1.04배를 한 게 80이라는 거잖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두 개라서 그래. Z 시그마가 이만큼 옮긴 거니까 Z 시그마 M 플러스 Z 시그마만큼 옮긴 거잖아요. 그 나머지 전라니까 0.5에서 빼야 되는 거. 그치? 자, 이게 그래프로 보려고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져요. 왜냐면 두 개를 겹쳐서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 따로따로 떼서 봐도 되는데, 그렇죠? 평균 여기는 n 플러스 3 80점 이상일 확률이잖아요. 그럼 요거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은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갖고 바꿔볼게요. 어차피 표준화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죠. 얘도 Z로 바꿔놓으면 되니까 어차피 확률은 Z로 그래프를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수식만 가지고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얘도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 0.09가 나오려면은 얘가 얼마로 나와야 돼요? 1.34로 나와야 되는 거죠, Z값이. 그럼 요거는 1.04로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끝이죠? 아니, 요것만 두 개 가지고 보면 돼요. 문자 두 개씩 두 개. 그쵸? 그래프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 케이스에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지만 수식적인 걸 언젠가는 마스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수식이 훨씬 간단할 때가 많아요. 왜? 수식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표준화만 시켜놓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복잡한 경우. 두 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좀 복잡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표준화만 시켜서 그냥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80이 m 플러스 1.34 시그마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80 빼기 3, 77이 그쵸? 77이 m 플러스 1.04 시그마라는 거예요. 얘네 둘을 그냥 빼버리면 3이 0.3 시그마. 그래서 표준 편차가 1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표준 편차가 10이면은 여기다 10 집어넣으니까 10.4죠. 평균은 77에서 10.4를 뺀 66.6. 그쵸?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수식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왜냐면 A 입장에서 80점이면 그러면 뭐예요? 그쵸? A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는 거니까 이게 지금 0.09라 그랬잖아요. 0.09. 여기가 0.09. 그럼 이만큼이 0.41인 거예요. 이만큼이 0.41. 그쵸? 그러니까 이게 Z값으로는 이거 A 입장에서 봤을 때 Z값으로는 1.0 얼마지? 1.34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B 입장에서 봤을 땐 요걸 보는 거니까 요 넓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넓이가 얼마? 0.15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0.35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80점이 Z값이 1.04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 그럼 얘는 M에서 여기가 0이에요. Z가 0, 여기가. 그쵸? 그럼 80점과 M은 표준 편차가 1.4배 차이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M 플러스 1.34 시그마. 그럼 얘는 여기가 Z값이 0이잖아요. 여기가 Z값 0. 그쵸? 아, 그럼 80점이 M 플러스 3에서 1.04 시그마를 더한 걸로 그냥 봐주면 된다. 그쵸? M 플러스 3에다가 1.04 시그마 더한 게 80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짜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닌데 헷갈려요. 그래프가 2개 이상 들어간다면. 따로따로 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따로 본다 그러면은 M이죠? 그럼 뭐 80 이상일 확률. 그죠? 이게 0.09 A 입장에서. 그 Z가 지금 1.3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가 0이고 이렇게 보는 거 하나랑 두 번째 M 플러스 3 입장에서 봤을 때는 80 이상일 확률이 0.15 그쵸? 그럼 Z값이 1.04 그쵸? 1.04 얘가 Z가 0 아,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보면 됩니다. 그죠?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겹쳐서 그리기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M과 시그마를 더했다. 둘 더하니까 그냥 76.6으로 등장을 합니다. 76.6. 자, 그러면은 표준화하여 확률 변수를 비교하기 라고 돼 있는데 얘는 1306번을 한번 일단 설명 좀 잠깐 해볼게요. 1306번. 자, 국어, 수학, 영어 이때 평균이 반평균이 지금 60 수학은 65 영어가 65 자 그때 표준 편차가 국어는 8 수학은 4 영어는 5 그리고 지수가 받은 성적이 국어 80 수학 77 영어 75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잘 본 과목을 구해달라 100분율이 높은 거 구해달라는 거야. 그렇죠? 등급 보는 거예요. 등급 절대 점수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점수상으로 80점이 제일 높지만 솔직히 이게 등급이 제일 높을 거라고 장담은 못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국어 성적만 한번 볼게요. 국어 성적만 보면 평균 60이에요. 80점이네. 그렇죠? 80점. 이 위에 있는 학생들이 비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킨다면은 20을 얼마? 8로 나눈 거죠? 얼마요? 2분의 5니까 2.5예요. 얘가 지수가 Z값 2.5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수학이 3 나온가요? 그래? 얘는 편차가 10이잖아요. 4로 나누니까 Z값이 3인 거죠? 그럼 얘는 Z값이 2인데? 그럼 Z값이 높을수록 등급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Z값이 낮을수록 등급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Z값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위가 적죠. 근데요 Z 곱하기 표준 편차가 높을 수가 있나요? 그건 원점수가 높은 거지. Z 곱하기 표준 편차가 높은 거네. Z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오늘 한 5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Z 아무리 없다면 제 표준 편차의 개수 아니었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Z가 높으면은 그 이상의 확률이 적어져요? 적어져요? 높아져요? 작아지죠? 그럼 위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니 확률 구할 때 표준 편차 안 쓰지 않아? 그 표준 편차를
X를 바꾸려고 G2 만들고 맞아. 생각 안 하려고 G2 맞아. 안 쓰려고. 그러니까 x가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의 z배. 왜? z값만 있으면은 확률다고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12제곱이에요. 평균이 10인 상태에서 12점 이상인 확률. 차에다가 2 자, 평균이 20인데 25점인 확률. 둘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죠? 0.3413, 0.1587, 15.87%, 3등급. 지금 등급 따질 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Z만 알면 돼요. 괜찮지? Z가 클수록 그렇지. Z값이 클수록 위가 적어지는 거죠? 내가 위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등급이 높은 거지 그러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상태가 어때요? 수학을 제일 잘 봤어요. 그 다음에 수학, 국어, 영어. 점수상으로는 국어가 제일 높지만 등급은 수학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등급은 수학이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1308번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1308번. 오케이. 비교시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 이게 가장 낮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좋다는 게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Z값. Z값에서 쳐서? 왜냐면은 Z가 아 100분율이랑 똑같은 상태죠. 아이가 근데 이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수학 성적이 가장 낮게 나왔으나 상대적으로 좋다는 게 소득 보고 얘기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수학 성적을 비교한다면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84점이 90점보다 떨어진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말이 문제가 있다. 아니 이건 국어 성적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사람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은데 절대적으로는 수학 성적이 가장 낮으나 상대적으로는 수학 성적이 국어 성적이나 영어 성적보다 좋다. 이렇게 써놨으면 괜찮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추격해서 써놔가지고 무슨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치? 여기서 상대적으로라는 말을 그냥 Z 값으로 그냥 생각해달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디귿 말만 보면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못해요. 응? 이제 힘들어서 못해요. 좀만 참아. 2분 남았어. 2분. 2분 동안 이거 끝내요? 2분 동안 그냥 오늘 끝내고 한 문제만 더 할 거야. 오케이. 빨리. 아니 했잖아요. 그래서 했네. 자, Z만 정리해 볼게요. 자, 철수의 국어는 Z값이 지금 1이죠. 자, 그러면은 철수의 수학 점수는 6분의 7. 그렇죠? 왜냐면 편차가 14인데 12로 나눴으니까. 그렇죠? 16분의 17.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제일 잘 본 건 뭐예요? 수학이죠? 6분의 7이니까.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국어. 왜냐면 국어는 딱 1이라서 나머지는 다 1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기억.
국어 성적이 수학 성적이나 영어 성적보다 상대적으로 나쁘다. 상대적이라는 거는 백분율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맞죠? 그죠? 국어가 등급은 제일 낮게 나올 거예요. 국어가. 자, 그 다음에 니은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가장 좋고 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가장 나쁘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수학 성적이 가장 낮게 나왔으나 상대적으로는 가장 좋다. 그죠? 수학 성적이 84점으로 절대적인 점수는 가장 낮지만 백분율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형 17번은 하나만 해보고 끝냅시다. 1312번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뒤도 어차피 다 비슷하네요. 근데 깔끔하게 풀기 좋은 거. 오케이. (242는) 여기가 들어가졌고 오케이. 0.7 14 오케이. 90입니다. 자, 1000명 중에 242면은 0.24이죠. 상위 24.2%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상위 24.2%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재택값은 그냥 바로 나오죠. 왜? 반대가 0.258이니까. 그래서 재택값으로는 0.71대의 x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계수가 0.7이니까 얘는 63점에다가 표준 편차 20에 0.7배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63에 14 더했으니까 74점 77점.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77이라고 써놓고 왜 74라고 읽는 거야? 아, 그러니까? 하하하하. 난 아직 모르는데 보통 12시에 퇴근해서. 고생했어.